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My colleagues and I remain FOMC는 focused on 미국인의 achieving our dual 이익을 mandate 위한 goals 양대 of 책무인 maximum 최대 employment and 고용과 stable 물가 prices for 안정을 the 위해 benefit of the 힘쓰고 American 있습니다.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미국 overall and has 경제는 made significant 전반적으로 progress toward our 결실하며 goals 양대 over 책무에 the past 2 있어서 years. 2년간 상당한 진전을 달성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과열 상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최고 7%에서 크게 낮아져 9월에는 2.1%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 고용을 위해 힘쓰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FOMC는 한 단계 더 정책을 완화하여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절하게 정책 입장을 조정해서 노동시장과 경제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하게 2%까지 낮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유가증권 보유고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검토 후 부연하겠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경기 활동은 견실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연 2.8%를 3분기에 기록했습니다. 2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회복력을 유지했습니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는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주택 부문에서의 활동은 약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작년 한 해 뒷받침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일자리 증거세는 연초 대비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0만 4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파업과 허리케인이 없었다면 이렇게 낮아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과 커뮤니티 그리고 기업들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업률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높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소폭 약화되었으며 4.1%를 10월에 기록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작년 한 해 완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비 일자리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지표들이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대비 덜 타이트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의 원인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PCE 물가는 9월 기준 2.1%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2.7%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 장기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근원 물가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 기업, 예측기관 설문조사 및 금융시장 조치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화정책 결정은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대 책무 관련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회는 금리를 25bps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25에서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중립적으로 통화 정책으로 나아가면서 인플레 추가 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긴축을 너무 일찍 진행하게 되면 인플레 진전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완화를 너무 늦게 한다면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방 기금금리를 조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전망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정해진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향방에 따라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이고 경제가 견실하고 인플레가 2%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예상과 달리 약화되거나 인플레가 기대보다 빨리 낮아지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는 양대 채무 수용에 있어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이러한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 장기 인플레 기대치를 고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의 의사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최대 고용과 장기적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고 저희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고요. 연준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결정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선거는 저희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제에는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를 단기적인 전망 이후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이 우리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추측하지 않고 그리고 짐작하지도 않습니다. 가정하지도 않고요. 어떤 행정부의 정책 또 의회의 정책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대 책무를 추구함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요소와 함께 이러한 정책 결정도 저희가 모델에 반영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10년물 지금 금리를 보면은 5%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제 활동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정책은 제한적이고 그러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그리고 국채 금리를 봤을 때에 1년 전과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당히 높았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1년 전 수준보다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인플레 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장 전망치가 높은 것 그리고 하방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면밀히 관찰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연준의 정책이 아닌 경제의 다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에 SEP 전망치가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요. 지금 현재 다음 SEP 전망 보고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 회의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활동 데이터는 상당히 기대보다 강력했습니다. 고용보고서도 상당히 좋았고요. 10월은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경제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보고서 중에 내용이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아마 고용 보고서 하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보고서 두 가지가 더 나올 것이고 다른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요.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지나 스멜락입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특히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에 S&P 관련해서 25년까지 약 0.25뱁스 내릴 것이라고 보였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변화가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SEP를 오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회의에서도 그렇지만 12월에 대해서도 유입되는 데이터와 이것이 어떻게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인 5.33%에서 75뱁스까지 내리는 이렇게 완화를 하는 정책 속에 있는데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무산시킬 수 있고 또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저희는 찾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9월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회의마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는 이번에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25년에 1%포인트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12월에 내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더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경로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경로에 있고 9월 이래로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12월에 내리기까지 16주간의 데이터가 유입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S&P를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을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이터 기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명서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추가적인 진전, 그런 추가라는 단어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내용이 빠졌는데요. 혹시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데에 어떠한 정책적인 기조상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스티키함, 끈적함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에 금리 인하를 할 때에 했던 그러한 테스트가 통과를 했었어야 됐던 건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회의 때마다 추가적인 진전을 했는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지속 가능하기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은 저희가 이미 얻었고 추가적인 진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로서
저희가 앞을 내다보는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착점은 알고 있지만 그 종착점까지 가는 속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종착점에 적절한 속도로 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CNBC의 스티브 리스만입니다. 성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는데요. 적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것이 최근에 금리가 증가한 이유인지 그리고 이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일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고요. 그러나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예를 들어서 세법을 조정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를 개괄적으로 보고 모델링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를 하다가 FOMC의 직원들이 이러한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현재 이 경제에 대한 세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해도를 높인 뒤에 법안이 되면 실제로 법이 되면 이것이 수백만 가지의 다른 것과 함께 모델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는 모든 시점의 경제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이 모델에 반영이 되겠지만 반영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법제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중요한 문제는 정책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법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트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부 하에서 위원회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델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도 뭔지가 알 수가 없고 이것에 대한 개요가 나온다면 그리고 감이 온다면 저희가 이를 반영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해오던 방식으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후속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현재 금리가 정책과 반하는 입장에서 경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정책을 지속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5%가 결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50ベプス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저희가 디컴포지션을 하면서 다른 지표도 읽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AP 기자입니다.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 이후에 GDP 성장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어제는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하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경제 데이터를 보면 정말로 양호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여전히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제한적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이 과열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냉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은 그런데요. 인플레이션도
정말로 2년 전에 높았던 수준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지속 가능하게 2%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저희가 9월에는 정책 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에서 추가적인 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를 통해서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인하 사이클이 중단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립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종착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절을 할 것인데요.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냉각을 하면은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다가간다면은 이러한 정책 완화의 속도를 많이 늦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경로로 나아갈 것입니다. 양적 완화와 양적 기축과 QT와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일자리 보고서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2.1%로 목표에 굉장히 가깝고 근원 인플레는 2.7%입니다. 7월 이래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왜 이번에 동결을 하지 않으셨나요? 네, 3개월, 6개월 기준이 있고 12개월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봅니다. 한 6개월 근원 PCE는 지금 2.3%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봅니다. 12개월 기준도 보고요. 이 지표를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경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3개월 동안 근원 인플레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봤을 때 연말까지 소폭 치솟는 경우도 있는데요. 1월에 지표를 봤을 때는 계절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것을 12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에서의 진전을 보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들여다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주택 서비스와 상품이 근원 PCE 지표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수준이 저희가 인플레이션 2%대를 기록했던 2000년대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주택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임대료와 신규 주택 계약이 봤을 때 물가 상승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야만 전반적인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노동시장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의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뒤늦게 따라잡는 인플레이션 요인들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의 스토리를 봤을 때 변동은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로 안정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패턴과 변동폭은 있겠지만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립
적인 금리로 곧 가실 것이라고 보시는지 시간이 걸릴 거라 보시나요? 그 어떤 지표도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도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지대로 가는 길은 신중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강하게 유지가 되는 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 두 개 리스크 중간지대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Hi, Chair Powell. Craig Torres from Bloomberg. 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국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거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대 고용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지금 실업률이 4%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퇴사율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잭슨 홀 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냉각은 환영하지 않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추가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일단 선거에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놀라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1년 대비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안정화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냉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구직과 퇴사율이 지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임금도 보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2%에 맞는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생산성이 지속 가능하게 이런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 2%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높아지면은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네파 개정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5년 동안 생산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가지가 넘는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노동시장이 너무 약화되는 것은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 과도한 냉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Hi, Victoria Guido with Politico. 네, 폴리티코의 빅토리아 귀도입니다. 대통령 자문단에서 파월 의장님의 해임을 권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퇴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 퇴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지 데이터에 많이 의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경제를 전망할 때에
기업 CEO나 아니면 다른 분들로부터 어떤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 은행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것 말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는 내용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연준 총재나 아니면 CEO 분들과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대비 그렇게 저희가 논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또 경제 수요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3분기의 GDP 성장률이 2.8%이고요. 정말로 경제가 견실합니다. 놀랍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과는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가 내려오고 경제 성장이 이렇게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 정말로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CEO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제가 CEO를 통해서 듣진 않지만 다른 지방 연준 총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혹시 우리니까 앞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특히 있을까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 경제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유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미국 경제 성과를 보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년에 오히려 올해보다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Hi, it's Andrew Ackerman with the Washington Post. 네, 워싱턴 포스트의 앤드류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애커맨입니다. the discussion earlier on fiscal policy. 아까 재정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스판과 볼커 의장님들은 예산 적자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 강력한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같은 길을 걸으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적자가 굉장히 크고 부채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임자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 경로는 지속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현재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재정 정책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빅토리아가 물어봤었는데요. 현재 대통령이 해임을 시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준이 대통령이 이러한 퇴출을 시켰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엑시오스 기자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관련된 가이던스는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불확실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관세 같은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과 관련이 있을까요?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미래를 내다볼 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경제와 정책은 현재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보면은 한 가지 리스크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면 노동시장이 너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리스크 사이에 저희가 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아주 제한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통해서 인플레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올바른 경로가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더 중립적인 정책으로 그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낮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중립금리에 다가가면서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이먼입니다. 채권금리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 심리가 2.5%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운여물에 대해서요. 관련해서 이 장기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장기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진다고 보인다면 우려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 설문조사나 또는 지표를 보았을 때 저도 5년에 대한 기대 심리를 봤을 때 움직였지만 지금 2% PCE 인플레이션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기대 심리가 2% 인플레이션과 일관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기대 심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놔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2년에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고요. 네, CBS 뉴스 기자입니다. 지금 경제에 관련해서 비즈니스 리더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 국민들은 실제로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경제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물가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인플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수준이 빠르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의 상승이 있어야지만이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견실하고 인플레가 2%로 내려가고 지속가능한 상식 방향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께서 실제 경기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체감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FOMC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FOMC의 독립성에 대한 그러한 당선인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인 오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낸시 마셜 겐서입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죠. 네,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움직이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책무든 고용 책무에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저희 목표에 매우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보통 디스인플레이션 때 보이는 실업의 급상승을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약화되지 않았고요. 이 인플레이션 조정 임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하지만 계획에는 없습니다. 저희 베이스라인 기대는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노동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수준에서요. 9월 SP에서 드렸던 것이 베이스라인 전망이고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 전망으로 단기간에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것을 1년 전에 배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Hi, Chair Powell. Jean Young with MNI Market News. MNI 마켓 뉴스 I wanted to go 기자입니다. back to a comment that you had 다시 made about 말씀하신 내용 Americans being 중에서 quite unhappy about the 미국인들이 cumulative price level rises 지금 over the past few years. 몇 년간의 물가 Even though now 상승에 inflation is 대해서 back on a path to 2%. 행복해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For a while on its inflation goal 인플레이션 under the average inflation 목표와 targeting 관련해서 regime, so people have a chance to catch up. 지금 미국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플레가 낮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과도하게 인플레를 낮추는 것은 저희가 일하는 방식, 그러한 틀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